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의 상징 구박사 파랑새TV입니다.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하는 것을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도덕적 덕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감사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이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다운로드하는 초고속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좋은 마음이 아니라 무의식의 정서를 가장 빨리 바꾸는 신경 가소성 훈련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것을 21일간만 꾸준히 실천해도 편도체 활동이 감소하여 불안과 분노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전전두엽의 활성이 증가되어 집중력과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동기유발과 행복감이 상승합니다. 뇌 속에 있는 망상활성계 RAS가 더욱 활성화되어 귀의 인지 능력이 증가하고 관계의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감사는 무의식의 정서 운영체제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의식의 주파수를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양자물리학적으로 모든 물질은 고유의 진동수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결핍의 주파수가, 풍요에 집중하면 풍요의 주파수가 발산됩니다. 감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의식을 이동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미시시피의 가난한 흑인 사생아였고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송의 여왕이 되었고 자산 3조 원의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 제1순위는 감사일기라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하기를, 나는 매일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하듯 감사일기를 썼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의 상쾌함,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된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가진 것들이 늘어났다. 만약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했다면 나는 영원히 충분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뇌는 매일 감사를 찾으면서 결핍 모드에서 풍요 모드로 재배선되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주인님은 이미 풍요롭다고 인식했고 그 인식에 걸맞는 현실을 계속해서 창조해냈습니다. 호주의 목사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희망을 전하는 강연가이자 행복한 가장입니다. 그가 인생을 바꾼 시점은 왜 나는 팔다리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아직 나에게 남은 작은 닭발 같은 왼발 발가락 2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어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발가락으로 글을 쓰고 수영을 하고 드럼을 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무의식은 그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독일의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뼈만 남은 상태로 강제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지옥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조각 하나를 주어 면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오늘 하루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고 붉은 노을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감사를 선택한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노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위대한 심리치료 기법을 창시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당연한 것과 심지어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을 압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을 할 때 강한 감정을 넣어야 합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는 감사를 느낄 때 심장 박동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심장 박동은 들쭉날쭉하고 불규칙하였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부드럽고 규칙적인 파동을 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뇌와 심장이 동기화되면서 1300가지가 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면역력이 급증하고 직관력이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분 감사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심장 부위에 얹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심장으로 숨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심장에서 숨이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쉽니다. 과거에 깊이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그 감사의 에너지가 심장에서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반복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 느낌을 표준 상태로 저장하고 더 많은 감사를 느낄 상황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구조적 변화와 인생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50대 변호사 존 크랄릭은 인생 최악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혼, 노펌의 파산위기, 과체중, 연인과의 결별,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길을 걷던 그는 문득 할아버지가 남긴 감사할 줄 알면 밥은 굶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딱 1년만 하루에 한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타벅스 점원,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들에게도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65통의 편지를 쓰는 동안 그의 로펌은 흑자로 돌아섰고 그는 건강을 되찾았으며 완벽한 반려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10년이 넘게 감사를 연구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25% 이상 높았고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면 상태가 좋아져 더 깊고 질 높은 잠을 잤으며 목표 달성 능력이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23%나 감소시킵니다. 즉 감사는 최고의 천연 항우울제이자 성공 촉진제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무의식의 풍요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는 당신의 뇌 속의 RAS 망상 활성계가 세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사냥하도록 훈련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와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라빈스는 모두 아침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팀 페리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끄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씁니다. 토니 라빈스는 매일 아침 10분간 프라이밍 명상을 하는데 그중 3분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깊이 감사한 3가지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데 씁니다. 감사일기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무의식에 깊이 각인하려면 구체성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도 써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피곤할 텐데 웃으며 나를 맞아준 아내의 배려 있는 눈빛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쓰면 뇌는 그 감정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고 더 깊이 저장합니다. 감사할 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찾으세요. 존재의 감사.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음에 감사합니다. 관계의 감사. 김대리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에 감사합니다. 상황의 감사, 역발상. 오늘 프로젝트가 반려되었지만 덕분에 더 완벽하게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래 감사, 미리 감사. 내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의식 활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노트를 두고 딱 3가지만 써보세요. 3가지를 쓰기 어려우면 1가지라도 써보세요. 펜 끝에서 시작된 작은 감사의 파동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거대한 우주의 풍요를 끌어와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그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사회적 교류도 많이 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위한 개입, 즉 감사일기 쓰기, 감사 편지 쓰기 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이타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도 자기 스스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심리 전문가인 포버트 에몬스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표의식과 성취의욕이 더욱 강하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에서 20% 더 진전을 보이며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감은 감사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성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두뇌와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IQ가 성공에 기여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0%는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엄청난 절망 상태에 있더라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기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의 목록이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을 기버, 테이커, 매처라는 세 부류로 구분하였습니다. 테이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타인이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매처는 항상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거로 생각될 때만 타인을 돕는 사람입니다. 기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기버는 타인에게 도움, 조언, 지식을 제공하고 유용한 연락처를 공유하며 사람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베풀기만 한다면 그 사람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 같지만 기버들이 결국에는 최고로 성공합니다. 타인에게 베풀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잘 인지하는 기버형의 사람들은 모든 부류 가운데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버들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캠펠 수프 컴퍼니의 전직 CEO 더그 코넌트는 감사라는 개념은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사회적, 경제적 경계를 초월한다. 감사는 보편적 개념이며 우리를 협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이익이 곧장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TV 방송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TV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예측대로 안 되고 살면서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가며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아침에 감사 목록을 써서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세요.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애정을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로 하여금 보답하도록 가장 빠르고 직접 자극하는 감정은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